세 번째 오해. 며칠간 단 거를 많이 먹어서 당이 오른 것 같다. 이러한 표현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지금 당뇨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당뇨가 진단이 돼서 당뇨약을 처방해 드리면 약을 먹기 시작하는 것에 대해 많은 분들이 주저하세요.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하는 거 아니냐, 며칠간 단 거를 많이 먹어서 당이 오른 것이다, 운동을 먼저 해보면 안 되겠느냐,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십니다. 물론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그 마음만큼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걱정되는 마음이 완벽한 오해 때문에, 잘못된 이해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면 어떨까요?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의사도 그 누구도 여러분에게 당뇨약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약물 치료를 하든 하지 않든 그 결정권은 온전히 여러분에게 있죠. 다만 그 결정에 대한 책임도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문제 하나하나의 결정에 대해 제대로 완벽하게 이해하셔야만 해요. 그래야만 여러분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는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말이죠. 첫 번째 오해, 당뇨약을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하는 걸까? 이 부분은 지난 33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왜 잘못된 생각인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렸으니까 보고 오신다면 큰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약을 복용하다가 복용하기 싫어지면 안 드셔도 돼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단지 내가 갖고 있는 병이 모습을 드러낼 뿐이에요. 당뇨란 몸에 문제가 생겨서 혈당이 올라간 상태예요. 약을 먹으면 혈당이 떨어지죠. 안 먹으면 다시 올라가요. 원래 병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 상황을 약을 끊어서 생긴 문제로 간주를 하고, 당뇨약은 끊으면 문제가 되는 약이니까 애초에 먹지 말자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전제가 잘못돼 있죠. 내 몸이 안 좋은 상태였다는 걸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약을 먹지 말아야 할 이유를 엉뚱한 데서 찾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오해. 당뇨약을 먹는 순간 당뇨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세요. 물론 당뇨약을 먹는 것 자체가 당뇨를 인정하는 것이기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쉽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관점을 바꾸시면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현재 상태가 이미 당뇨이고요. 당뇨약을 먹는 순간 당뇨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당뇨임을 인정해야만 비로소 당뇨를 방치하지 않고 당뇨에서 벗어나실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오해. 며칠간 단 거를 많이 먹어서 당이 오른 것 같다. 이러한 표현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지금 당뇨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단 것을 많이 먹어서 혈당이 올랐다? 이것은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당뇨병이 없는 사람은 단 것을 많이 먹어도 혈당이 과하게 오르지 않기 때문이죠. 당뇨병이 있는 사람이 혈당이 과하게 오른 것은 단 것을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우리 몸에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제대로 작용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인슐린은 혈당을 낮춰주는 기능을 하는데 이 기능에 문제가 생긴 것이 바로 당뇨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당 검사에서 혈당이 높게 체크되었다면 단 것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가 아니라 인슐린 기능에 문제가 생겼나? 당뇨가 생긴 건가? 라고 접근하는 것이 맞는 방향입니다. 네 번째 오해. 운동을 먼저 해보면 안 될까?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을 한 그 심리의 밑바탕에는 당뇨약을 남들보다 일찍 먹기 싫어서 그 대안으로 운동을 생각한 경우가 대다수이죠. 근본적으로는 당뇨약에 대한 거부감이 이러한 생각들을 하시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것 또한 오해에서 비롯된 거부감일 가능성이 높기에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을 정확히 짚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인슐린은 혈액에 있는 당분을 우리 몸의 조직으로 넘겨주는 역할을 해요.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을 하면 혈액에 있는 당의 농도가 감소하죠. 당뇨병은 인슐린의 이 기능의 효율이 떨어져서 당을 조직으로 잘 보내지 못하는 상태인 거예요. 그렇다면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인슐린이 기능을 잘 할 수 있게 효율성을 올려주면 되겠죠. 인슐린의 효율성을 올려주는 대표적인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허리둘레 감소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장 지방의 감소예요. 즉 운동 그 자체는 대안이 되지 못해요. 운동을 통해서 체중을 감량하고 허리둘레를 정상으로 만들어야 대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약을 먹기
싫어서 운동을 대안으로 선택하신 분들은 대다수가 실패하세요. 그냥 취미로서 운동을 즐기다 끝나시죠. 그리곤 이렇게 얘기하세요. 운동을 아무리 해도 당이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운동 자체는 치료가 아니에요. 엄청난 각오를 갖고 뱃살을 빼고 그 몸매를 유지하셔야만 당뇨병 약물 치료에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인슐린의 효율성을 올려주는 또 하나의 대표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당뇨약입니다. 당뇨약에 대해 거부감이 생기는 이유는 당을 떨어뜨려주는 약인 건 대략 알겠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잘 모르는 약을 먹는다는 건 당연히 부담되는 일이죠. 당뇨약은 정확히 얘기하면 당을 떨어뜨려주는 약이 아니에요. 놀라셨죠? 당뇨가 진단되며 1차 약으로 처방되는 메트포민이라는 약이 있어요. 이 약은 단지 인슐린의 효율을 올려주는 역할만을 해요. 인슐린의 효율이 떨어져 있었는데 약물을 통해서 인슐린 효율이 올라가게 되니까 비로소 당이 떨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당뇨약은 우리 몸이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도움만을 주는 것이죠. 정작 당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직접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운동에서 뱃살을 빼는 궁극적인 목적이 결국 인슐린의 효율을 올려주기 위함이고 당뇨약을 먹는 목적도 결국은 인슐린의 효율을 올려주기 위함이라면 인슐린 효율을 올리기 위해 운동으로 뱃살을 빼는 방법은 수개월이 걸리거나 실패할 가능성도 크고 당뇨약을 먹게 되면 바로 인슐린 효율이 올라가는 상황인데 여기서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까요? 참고로 당뇨의 무서움은 결국 합병증 때문인데요. 합병증을 일으키는데 가장 핵심 요소가 바로 당뇨의 유병기간입니다. 오랫동안 방치할수록 합병증이 잘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루빨리 인슐린의 효율성을 올리는 것이 당뇨가 방치되는 기간을 하루라도 더 줄일 수 있겠죠? 결정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